이런저런 명목으로 가맹점 본사에 4억 원이 넘는 돈을 냈지만 본사 지원은커녕 기본적인 메뉴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을 연 지 3년도 안 돼 커피숍은 문을 닫았습니다. 파산, 이혼, 그리고 뭐 악재가 겹쳐가지고 뭐 질병까지 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연체가 되고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게. 그 창업 쪽의 어떤 전문적인 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실은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문제되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 또 배성경 변호사님을 통해서 오늘 뭐 창업의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창업자들이 또 많이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근데 우리 창업자들한테는 변호사님 많이 보는 게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저야 실패하신 분들이 대부분 오시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오시기 때문에 뭐 변호사를 많이 보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 생기면 사업이 성공하면 제일 많이 찾게 되는 게 변호사입니다. 그래도 저희 창업자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 사소한 실수로 시작해서 내가 굉장히 어떤 돈을 잃거나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쵸.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자면 네. 그 해외여행을 갈 때 도둑 많이 당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이태리 뭐 등등등. 네. 가기 전에 꼭 저는 읽거든요. 네. 이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수법들, 뭐 절도범의 수법, 뭐 많이 사기치는 수법. 그런 걸 읽는군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갈 때 먹을 거, 막 이런 것들, 라면 어떻게 들고 가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 진짜 당했어요. 제가 이태리에 갔는데, 밤에 내렸는데, 택시 기사가 오더니, 지금 밤이라서 모든 버스가 끊겼다. 택시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주 가볍게 넘겼지. 왜냐면 내가 읽은 수법이거든. 그런 거를 모르면은 되게 당하거든요. 우리가 맞아. 사기는. 저라면 바로 그거 택시 탔을 거예요. 그치. 왜냐면 밤에 11시인데. 근데 나는 1시까지 버스 있는 거 알았지. 왜냐면 공항에서 기사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다 여행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그럼 변호사님 옆에 있으면 꼭 그러면 이제 좀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가장 또 어려운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러면 변호사님 되게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례는 뭐 말하자면 끝이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제일 기억이 나는 거 사기꾼 중에서도 난놈이다. 난놈이다 하는 네. 그 사기꾼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사람은 다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아요. 가맹점주들의 돈을 빼돌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가정이 파탄나고 병을 얻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인 명모 씨는 점주들의 가맹비를 법인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받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지방에서도 많이 상담을 와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벌집 아이스크림 뭐 사건이 딱 터지면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와요. 막 제주도에서 와서 나 가맹 계약 체결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무슨 TV에서 그게 몸에 안 좋다고 났다. 나 이제 이 계약 파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서 뭐 TV에 나면은 전국에서 막 20-30명 막 전화해서 뭐 오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잘 꼭 상담 받고 싶으니까 밤 한 7시에 되냐. 제가 지방에 사시는 분은 밤에도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오시라. 그래서 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당시에 디저트 카페를 하나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근데 디저트 카페는 그래도 요즘에 핫 이슈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한 5, 6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때 뭐 완전 그때는 이제 초반이죠. 네. 디저트 카페 뭐 케이크도 팔고 뭐 롤케이크도 팔고 네네네. 했는데 전 못 들어본 데예요. 못 들어본 데인데 그 부산 경남에서는 굉장히 핫하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나 그런 게 되게 잘 되는 지역이 있는데 오히려 막 부산 경남 그런 거는 잘 되면 순식간에 막 6개월 만에 막 100개 그렇게 돼요. 100개를요? 거기 사람들이 좀 화끈해. 화끈해서 뭐 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싹 막 불처럼 일어나 진짜. 그 우리나라
그 절시주도 네. 1위가 부산 경남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뭐 하나에 빠지면 화끈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신 이유는 자기가 인테리어 계약을 해서 하게 됐는데 인테리어가 한 80% 끝났대요. 근데 너무 못 믿겠다는 거야. 계약을 하기 전에는 정말 자기 뭐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했는데 계약을 일단 돈을 주니까 네. 뭐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지. 뭐 예를 들면은 1월 15일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뭐 2월 15일이 돼도 안 끝내지. 그다음에 봤더니 마감제도 자기 생각보다는 고급이 아니지. 등등등 이제 불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미 개업하신 가맹 점주님들을 보니까 뭐 케이크도 다 우그러져서 오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 자기들이 이런 연구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 새로운 신제품을 네네네. 그래서 연구실이라 그래서 가봤더니 한 사람. 연구소에. 근데 그 한 그 사람도 수백 개 가끔 없을 때가 있어. 네. 왜냐면 돈을 못 줘서. 그래서 어디는 비어 있어. 그래서 또 가면은 되게 젊은 뭐 파티셰가 와서 이분이 우리 수석 뭐 연구실장이다. 네네네. 그러고 하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브랜드예요. 그분 전에도 한 2-3명이 오셨는데, 이제 그 브랜드가 그 특이한 점이 울산에 하나 했는데 되게 잘 되는 거야. 막, 뭐, 한 달 매출이 1억인 거예요. 그렇게 디저트가 그때는 1억 팔기 되게 힘든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났어. 여기 1억 네. 팔더라. 네. 그래서 그 부산이나 그런데 관광버스로 아침 네. 7시에 네. 가맹 희망자를 모아서 관광버스로 관광을 가는 거야. 거기가 직접 잘 됐는지. 네, 네, 네. 그래서 가서 보면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있던 그 가맹점 되게 잘 된다는 네. 점이 사실은 이제 그 사기꾼, 네, 네. 실제 그 가맹본부 오너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니? 여자친구? 그럼 실제로 잘 된 건 아니에요, 거기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어디가 잘 된다고 하면은요, 그 개업발인지 네네. 아니면은 진짜 그게 오래 갈 건지. 왜냐면은 처음에 잘 된다고 엄청 광고비 넣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광고 엄청 하고 막 광고비로 뭐 몇백씩 쓰고 그다음에 공짜 쿠폰 놓고 그러면은 초기 오전 한 3, 초반에. 4개월은 사람들이 와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약탕 공짜 쿠폰 할 때 막 그 관광객들을 몰아가지고. 그쵸. 그럴 수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을 보면은 실제 매출, 그러니까 그 포스에 찍히는 매출액과 그런 쿠폰과 다 빼고 순 매출액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업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쵸. 처음 3, 4개월은 잘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템의 신선함이 조금 가시면은 네네.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 소송을 하면서 느낀 게 저한테 그분이 소개시켜준 가맹 점주만 해도 막 10분이 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 뭐 전국에 부산 경남이 제일 많았지만 100군데를 넘게 했는데 나중에 70군데가 소송을 했어요. 분쟁이. 70군데요? 70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한 1년에 심하네, 걸쳐서. 심한. 그래서 그 70군데 소송을 하면 나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개 되는데도 1년이 못 걸렸는데 네. 그게 20, 30개 되는데도 뭐 그다음 한 1, 2년 만에 다시 20, 30개가 된 거죠. 진짜 이거는 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아주 일에 없는 일 중에 하나이겠는데요. 아니 근데 뭐 일이 없는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럼 진짜 프랜차이즈 뭐 창업하기 전에 진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일단 그 업체의 명성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중요한 게, 이 업체가 오래갈 업체인지, 특히 아이템이, 이 아이템이 얼마나 갈 건지는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가 건설회사에 꽤나 괜찮게 나갔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건설회사는 출장이 많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해외도 다니고. 근데 그 당시에 연봉도 꽤 셌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무슨 브랜드, 사실은, 도너츠를 파는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것만 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나를 끌고 어디 지점까지 가더니 여기 오픈할 거라고 막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너 뭘 알아봤냐라고 하니까 그런 걸 전혀 안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사실 생각보다 뭐 몇 억을 투자하는데도 진짜 안 알아볼 때가 많더라고요. 그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네. 막 예를 들면 어디
떡볶이 먹으러 가서 여기 맛있네 그러면은 창업 문의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가끔 보면 네. 그 떡볶이집에서 처음 먹어보고 창업까지 네네네. 한 바로 달, 인생을 결정하는데? 한 1, 2주만 걸려. 근데 창업 네네. 비용은 막 3억이야. 근데 나중에 창업하면 내가 먹었던 맛이 아니네? 그러는 거야. 네네. 그러면은 다시 그 집에 가서 먹어봐. 네. 그러면 이 집도 내가 옛날에 먹었던 맛이 아니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배고프셨나 보죠.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온라인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뭐 저희는 소액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뭐 이 오프라인은 몇 억씩을 그렇게 투자하는데도 그럼 뭐 어떤 정보들을 또 이런 경우의 사례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네. 끝난 게 아니라 네네. 두 번째 얘기가 있는데 그 사건을 이제 하는 중에 네. 또 몇 분이 오셨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실내에서 피는 담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때는 그 초기 단계였어요. 무연 담배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차세대 담배는 앞으로 무연이다. 그러면서 담배도 참 유행이에요. 그 무연 담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저 네. 조사해 보니까 뭐 네. 스웨덴인지 그쪽에서 하는 네. 그 당시 세계 공급량의 몇 프로를 거의 50% 넘는 공급량을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랑 독점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재료를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네. 담배를 네. 그 광고를 보고 이제 무조건 그 지사권을 산 거야. 네네네. 전북 지사권을. 네네. 그거를 한 6, 7천만 원 주고 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담배가 안 와. 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너 왜 빨리 지사권을 했는데 재료를 주문을 안 하냐. 재료 주문 안 하면 너 6천만 원 지사권 날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해야 되냐. 그래서 빨리 3천만 원 보내라. 해서 3천만 원 보냈어. 네, 6천만 원 보냈는데 6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담배가 안 와. 네. 이제 그분이 녹취 그 통화를 많이 이제 녹음 파일로 가져서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왜 안 와요?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 직원한테. 그 직원은 처음에는 뭐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또 그 점점점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애원하는 거야. 제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 없어요. 지금 물량 딸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봤더니 뭐 이러면 전국 물량이 한 뭐 5만 박스다 하면은 5천 박스만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이 딸리지. 그리고 봤더니 독점 계약도 아니야. 그냥 내가 보니까 어디서 사오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건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막 한 8, 90명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계약을 계속 한 거네요? 그치. 실질적으로? 동이 김선달이지. 와우. 정말. 근데 이렇게 대놓고 사실은 사기를 치려고 하면 우리 창업자들은 그걸 당해낼 수 있을까?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창업은 그냥 월 100만 원만 순수하게 몇백만 원만 벌어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돈 넣고 그냥 바로 이거 그냥 그 다음 달부터 뭔가 뭐 제품이 팔리면 이거 팔릴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걸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좀 알려진 거. 그러니까 네. 이제 좀 가게들이 몇십 개가 돼서 네. 잘 되고 있는 거를 보고 하는 게 사실은 안전해요. 아, 근데 네네. 그러면 큰 돈은 못 벌어요. 아, 왜냐면은 이미 좋은 아이템 있잖아요. 네. 이제 뜨는 아이템은 처음에 하는 분들이 음, 잘 돼서 돈을 벌고 그죠. 그러는 치고 와중에 빠지는 거니까. 그치 그런 네네. 와중에 나중에 들어가니까 네네. 그분들은 조금 그 처음에 하신 분들보다는 수익이 낮아져요. 그래서 정말 돈을 벌려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 이 브랜드가 이 아이템이 오래 갈 것인지 이게 전국에 몇 개나 갈 것인지 네.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그 이 아이템의 주기가 어디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 네.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초기에 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원래 그 프랜차이즈 가면 정보도 있고 뭐 사실은 정보 공개서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사실 보지 않나요? 가맹본부들이 또 그런 정보들도 다 주지 않아요? 최근에? 아니 제가 지금 어느 치킨 브랜드 소송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그분이 개업을 할 때 이제 가맹본부에서 한 달에 4,000원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닭집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정보 공개서를 봤어. 네. 그랬더니 2015년도에는 한 4천쯤 나왔어요. 네. 근데 2016년도에는 한 3천 정도, 네. 1,000만 원이 줄어들어. 2017년도에는 한 2천 몇백만 원 나오고. 그럼 실제로 월세 내고 인건비 남는 내고 게 없지. 없죠. 재료비 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던 때는 네. 이제 가맹점이 전국에 한 7, 8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실 때 그 7, 8개는 가맹점들이 이미 시작한 지가 한 6,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네. 초반 효과로 매출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뭐 브랜드가 좀 늘어나고 여기도 뭐 다른 데랑 맛이 비슷하네 하면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희도 프랜차이즈 마케팅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가맹점을 늘려야 본사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찌됐든 전 깜짝 놀란 게 뭐 같은 역 안에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역 이런 역사의 거리를 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본사는 사실은 그런 걸 두지 않아서 같은 동에 이 본사에서 들어가서 하고 어디는 가맹점에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들을 법규나 이게 어떤 자기의 상권 보호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정말 나중에 네. 주제를 하나 따로 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끝난 게 아니야. 네. 자, 세 번째 또 사건이 있는데 네. 제가 한 2년 전쯤에 또 오셨어요. 또 디저트 네네. 다른 네네. 다른 의뢰인이 상담을 네네. 오셨어. 네. 근데 이거 디저트 카페야 이것도. 근데 이름은 달라요. 네네. 이거는 뭐 아주 다른 이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처음 이름이 뭐 스위트 50 뭐 그랬으면 이거는 스위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아름다운 뭐 그런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제가 아는 회사랑 뭐 대표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변호사님 그런데 여기 실질 오너는 따로 있습니다. 실질 오너가 실질 네. 오너는 그래서 이분이 가맹 계약이나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이제 그 대표는 실질 오너의 어머니고 네네. 이제 실질 오너는 따로 계신데 그분은 저희 사실은 대기업의 무슨 뭐 사돈의 팔촌으로서 아주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질 오너가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 사건의 당사자랑 똑같은 분이에요. 어머. 이분이 그러면 그 앞전에 있었던 그 두 분 그 사기를 친 놈이 사실은 이 브랜드도 또 창업을 한 거지. 와. 근데 그건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사기 패밀리네. 사기 패밀리. 이제 가맹 본부를 하나 차려놨는데 가맹 점주들이 70명이 70 가맹 점주들이 소송을 하면 네. 그 가맹 본부는 사실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계속 압류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이미 이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버리는 거야. 그냥 원래 머리, 그러니까 헤드 본부는 그 법인은 버려버리고. 버리고 새로운 법인을 창립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인을 창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브랜드로 시작을 하는 거야. 답답하네요. 근데 듣기만 해도 그런 거 답답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1세대 뭐 가장 성공하신 분이라고 하는 몇몇 분들도 뭐 정말 몇천 개 해놓고서는 버리고 또 네. 다른 브랜드 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사실 소상공인들은 진짜 그냥 일 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자면 진짜 창업을 하기 전에 사실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조금 더 뭐 주의해야 되거나 이런 뭐 예를 들면 내가 좀 사기를 좀 덜 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한 가지는 없어요. 근데 네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어떤 브랜드와 어떤 아이템을 하고 네. 싶다라고 하면 객관적 시선을 가진 분들을 찾아가서 네. 검증을 한번 받아보고. 근데 검증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면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저한테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망해서 뭐 혹은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칼럼도 쓰고 그다음에 네. 뭐 이제 그렇죠. 제 블로그도 오시고 해서 네. 그 미리 상담, 그러니까 창업하시기 전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곤 했어요. 확실히 요즘에는 그 창업자들도 이제 그런 아까 소송이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겁을 여러 내시는 가지, 거지. 네. 그리고 목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건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어떤 제도적인 것도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그 예전에는 원래 정보공개서도 없었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법적으로 가져갔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것도 없을 때는 진짜 누구 말만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창업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은 네. 실업률이 높으니까 자꾸 창업을 장려해요. 네. 보조금도 많이 주고 대출도 네. 주고 하는데 저는 창업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네. 창업을 억제하는 사회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제대로 창업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창업을 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에 대해서 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음. 그냥 창업을 이렇게 하면 잘한다, 뭐 해라. 약간 오히려 창업을 권하는 사회인데 네. 저는 좀 창업을 권하지 않는 사회. 음. 너 창업하면 이런데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해. 그럼 그러신 분은 해도 돼요. 그렇죠. 요즘은 뭐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창업을 체험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뭐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은 벌어도 창업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맞아서. 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해보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 이제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뭐 창업의 아까 사례들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어떤 창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기업에 창업을 하기 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뭐 기업들이라든지 오너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그 성공했던 롤모델을 좀 분석하고 매출 분석 같은 것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되게 중요하죠. 다음에는 제가 그 매출 분석을 못해서 망하신 분 사례를 네. 그런 분들 너무 많은데 네네. 하나만 빼서 네네. 네. 여러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네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난놈이 정말 난놈이네요. 네. 세 개의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근데 마지막으로 네. 저 첫 번째 점주님의 이제 남편이 네네. 굉장히 비싼 차를 파는 분이세요. 네네. 롤스로이스. 네네네. 꿈의 근데 차네. 그 난놈이 네네. 롤스로이스를 사러 갔는데 딱 마주친 거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왜냐면 그 난놈이 네네. 잘하는 게 이제 외제차를 막 20대를 사가지고 퍼레이드도 하고 네. 가맹 점주님한테 나는 이렇게 이 장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 그 꿈에 부푸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네네네.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맹 점주는 망해도 자기는 잘 나가니까 롤스로이스를 또 한 대 사러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저한테 문자 왔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다. 그럴 것 손이 같아요. 부들부들 떨렸다. 네. 이게 진짜 창업자들이 정말 앞으로 법적인 부분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개를 좀 많이 변호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이제 뭐 뭔가 궁금해서 얘기하겠지만 진짜 계약서 하나 잘못 써서 비용 못 받고 막 몇 년 동안 제가 막 소송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외국에다가 막 집 사고 막 해야 이게 다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 월전쇼에서는 진짜 이렇게 아까 법적인 거 하나 뭐 이렇게 딱 해서 파헤쳐가지고 오히려 좀 창업자들이 좀 현실적인 얘기가 좀 되면 좋겠네요. 네. 근데 너무 궁금해요. 아까 그거를 그 차도 되게 좋은 차 사고 그 사람 끝까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분의 피해자가 그분이 아니지 그놈의 피해자가 지금 전국에 수천 명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 작년 정도에 기사가 떴어요. 네네. 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누구씩 네네. 검찰에 기소됐다. 네. 명 씨는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에게 뜯은 돈을 대부분 호화 생활에 탕진한 것으로 보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뭐 대표도 아니고 등기부상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네. 가맹비는 자기가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횡령이거든요. 예. 그래도 이런 경우는 횡령이군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하도 피해자들이 막 뭐 몇십 명씩 몰려가서 고소장 내고 하니까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잘해서 기소를 했더라고요. 제가 내 이제 속이 막 뻥. 제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네. 블로그에 썼더니 거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으니 블로그 글을 내려달라. 아, 이거 블로그 내려야 돼요? 궁금하다, 갑자기. 그 블로그 진짜. 내려야 돼요. 이런 건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법적으로도? 이 공익을 목적으로 내 네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만을 쓴 경우에는 사실 명예훼손이 아니죠. 진짜요. 아, 이런 것도 나중에 팁으로 알려주세요. 왜냐면, 그런 거 진짜, 저희도 막 창업 사실은 사기 많거든요. 강의 쪽에, 업계에 있는 분들도 강사들이 정말 사기 많이 치거든요. 아, 이런 건 진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얘기하고 싶어 죽겠다. 이런 거 있거든요. 사실만을 얘기하고 그 네. 공익임을 명백히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기 위해 이런 글을 쓴다라는 거를 말미에 써두시면 네네. 사실은 뭐 어떤 조사가 와도 우린 당당한 거죠. 좋은 팁 배웠습니다. 변호사님. 역시, 네, 오늘도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사실 좋은 거는 되게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창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법적인 관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우리 배 변호사님 통해서 많이 월천조에서 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